안녕하세요. 저는 서초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몇 달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돌싱이에요. 전 남편은 저보다 젊고 예쁜 여자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죠. 내연녀는 뻔뻔하게 절 찾아와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의 아이를 가졌으니 저더러 물러나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도장 찍고 이혼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순순히 이혼해준 저를 이상하다 여기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코 순순히 이혼해준 게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었고 남편을 가차없이 버려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내연녀에게 남편을 버린 겁니다. 그걸 모르던 내연녀는 그저 좋아 죽는 얼굴이었고 뒤늦게 저를 찾아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들이 말한 사랑이 돈보다 못하다니 참 가소롭고 통쾌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전 남편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시아버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중소기업 대표셨고 저는 아버님을 모시던 비서였어요. 평소 저를 좋게 보셨는지 눈여겨보시다가 남편을 소개해 주셨고 서로 호감을 느낀 우리는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했습니다. 1년 후 아버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남편은 제 남동생을 본인 회사에 취직시켜줬어요. 여보, 동생한테 들었어. 출근하라고 했다면서. 아, 그거? 그럼 언제까지 집에서 그러고 있을 거야. 처남 나이도 있는데 놀고 먹는 거 그만해야지. 처남 취직 준비한 지 오래됐다던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회사에 자리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하기 미안해서 그랬지. 내 부탁으로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잘 해낼지도 걱정이었거든. 괜히 문제만 일으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생이 참 기특한 게 본인 힘으로 취직하려고 노력하더라고. 그래서 잘 해낼 거라고 응원하면서 뒷바라지만 해주고 있었는데 결국 당신이 도와줬네? 고마워. 고맙기는 내가 남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 해줄까.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그냥 평직원이니까 고마워할 거 없어. 그래도 고마운 일이지. 안 그래도 계속 면접 떨어져서 걱정됐는데. 처남이라고 득해주고 그런 거 없어. 못하면 단단히 혼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못하면 당연히 혼나야지. 많이 부족할 거야. 당신이 잘 가르쳐줘? 어린 시절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어린 동생과 함께 지냈습니다. 동생에게는 제가 누나이면서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저 역시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키웠고요. 그래서 늘 걱정투성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걱정스러운 건 똑같았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졌고 계속 알바하면서 취직 준비만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뒤에도 여전했고요. 한편으로는 남편 회사에 취직시켜볼까 고민도 했지만 동생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남편에게 그런 부탁하는 것도 시모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 사정을 알고 남편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겁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남편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동생도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매형 도움을 받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누나 결혼할 때 사돈 어른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라도 상관없이 누나 예뻐하셨지만 그분은 아니잖아. 그분? 너 혹시 우리 어머니 말하는 거니? 그래, 그분. 누나 시어머니가 누나 무시하고 못마땅해 하는 거 다 알아.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혼자만 반대하셨잖아.
우리 집안 싫다고. 그런데 매형이 먼저 도와주니까 솔직히 고마운 거 있지? 누나한테 부끄러운 동생 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 이렇게 도움받은 만큼 나 정말 열심히 일할게.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노력할 거야. 제 결혼으로 동생은 눈치 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시모는 아니었어요. 원래 시모는 좀 있는 집 자식과 남편을 맺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끼어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죠. 남편과 제가 잘 만나고 있기도 했고 시부께서 저를 좋게 생각하셔서 결혼을 밀어붙이셨거든요. 이 과정에서 혹여라도 동생한테 피해가 갈까봐 티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저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남편 도움 없이 취직하고 싶다고 했나 봐요. 저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있었고요. 동생은 끝까지 남편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가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직장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던 저를 시모가 더욱 못마땅하게 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주제에 돈 많은 남편 꿰어내서 사모님 자리 차지했다고. 거기다 회사에 동생까지 꽂아 넣었으니 미웠나 봅니다. 안 그래도 틈만 나면 시모 집에 불려가서 시집살이 당했는데 동생 일로 더 모질게 구셨으니까요. 그러다 아버님까지 돌아가시니 시모의 구박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목이 빠져라 손주를 바랬는데 계속 소식이 없어서 더 그렇기도 했죠.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네, 아직. 대체 못 두라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손주 잘만 안겨준다더라.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무슨 소식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손주 못 보고 그이 그렇게 간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혼날 지경이다. 혹시 너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다. 난 처음부터 탐탁치 않았어. 생전에 그이가 널 마음에 들어하고 아들이 좋다고 해서 허락했지만 괜한 짓을 한 것 같구나. 그냥 예정대로 점 찍어뒀던 집안이랑 결혼시켰어야 했나. 너무도 후회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나 좀처럼 좋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조급할수록 더 안 되는 법이라고.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생각 안 하고 지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러니 시모가 저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겠어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이 부족하기만 한 며느리인데 떡두꺼비 같은 손주까지 낳지 못하는데 그만큼 저 역시 임신해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거라도 시모 마음에 들었으면 했어요. 그러나 좀처럼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시모가 무작정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되는 거면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요. 솔직히 저도 저한테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검사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설마 짧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생각하는 것처럼 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걸까 봐 걱정됐습니다. 아니, 너무도 두려웠어요. 의심은 되지만 사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심으로 인해 제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선생님,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좀처럼 소식이 없어서요. 하루빨리 손주를 안겨줬으면 싶은데 계속 이 모양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초음파랑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봤는데요.
난소 기능이 조금 이상하네요. 생리주기도 불규칙하시고. 아무래도 자연 임신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럼 우리 며느리가 불임이라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요. 결혼 전에 검사 다 해봤어요. 그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고요. 여러 요인으로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그 밖에 물리적 요인 등. 환자분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 제 난소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거죠?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약물 치료로 안 될까요?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건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겠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우리 아들은 평생 자식도 못 보고 살 팔자라는 거잖아요.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약물 병행해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약물 치료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임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겠죠. 시험관은요? 가능성은 작지만 원하신다면 시도해보셔도 좋습니다. 남편분과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생리주기가 불규칙했어요. 그래서 자궁에 좋은 한약과 치료를 병행하며 생리주기를 잡아나가고자 노력했어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생리하길래 괜찮아진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검사했을 때만 해도 멀쩡했으니까요. 그런데 난소 기능이 이렇게나 떨어져 있을 줄이야. 너무도 허망하고 서글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빨리 검사하고 치료받을 걸.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치료했더라면 임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모에게 골칫거리가 됐어요. 좀처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별 볼 일 없는 거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임신이라도 잘 돼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어쩔 거냐. 너 때문에 우리 아들 평생 자식도 못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여간 뭐 하나 차라는 구석이 없어. 애도 못 낳는 게 뭐 예쁘다고 결혼시켰는지. 아유, 속 터져.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 구박이 잦았는데 애까지 못 낳게 되었으니 말할 것도 없죠. 시모의 시집살이는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안 참고 할 말 다 하면서 살잖아요.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요즘 며느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참지 않고 시원하게 다 말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차마 성질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남편만큼 내세울 게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가 죽기도 했고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거기다 제게는 동생이 딸려 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시댁 덕에 동생이 취직해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렵게 얻은 기회를 저로 인해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버텼어요. 저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불임인 걸 알고 나서 저 스스로가 너무도 싫어졌습니다. 이때 자존감이 바닥을 친 것 같아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것 같았죠.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중하게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난 채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온갖 무시와 구박을 받으면서요. 그러나 한 번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불임일까?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세상 귀찮은 표정과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다고 임신이 될 것 같아? 다 쓸데없는 짓이야. 왜 그걸 몰라? 아니야, 쓸데없는지. 가능성은 적지만 확률이 없는 건 아니랬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싫어.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 혹시 알아?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잖아. 넌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냐?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야.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내 밑에 직원이 몇 명인데 너처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가하게 있는 사람들이나 시험관이든 뭐든 하는 거야. 시간이 곧 돈이란 말 몰라? 한가하게 그딴 거를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키울까? 그 궁리를 하는 게 낫다고. 그래도 한 번만 협조해주면 안 돼?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면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아, 글쎄 생각 없다니까. 그냥 애 없이 살아. 꼭 애를 낳아야 해? 나 바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먼저 자. 저는 저기 밑 지하에서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발버둥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자상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더니 술술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임 판정 받은 후로 우리 둘 사이는 급격히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아, 요즘 자꾸 귀찮게 구네. 시험관이지 뭔지 해달라고. 내가 무슨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딴 걸 왜 해? 하필 재수없게 부리밀 게 뭐야. 그렇게 엄마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없는 애랑 결혼하니? 이거 봐. 이런 애랑 결혼하니까 자식도 못 가지잖아. 그러게. 엄마 말 안 들은 게 후회된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요즘 이혼이 별거니? 너 정도면 적당한 집안이랑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을 거야. 이참에 애도 못 가는 애랑 이혼하고 새 장가 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손주만 낳아주면 쫓아낼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이게 뭐니?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걸 어디다 쓰라고. 쓸모없으니까 당장 갖다 버려라. 남편과 시모의 차가운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난도질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이쯤 되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무의미해졌어요. 시모가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해도 남편과 동생 때문에 버텼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모에게 많은 구박을 받다가 임신해서 쫓겨나기까지 하면 제 인생이 너무도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버리기 전에 제가 그들을 버리는 게 덜 비참할 거로 생각했어요. 쫓겨나는 것과 제 발로 나가는 건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생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동생에 먼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동생을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갔는데 동생이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동생 여자친구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가 이상하리만큼 불러 있었거든요. 그 일도 보고 오랜만에 너랑 같이 밥이나 먹을까 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네. 근데 배가... 제 시선이 배로 향하자 동생 여자친구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동생이 아빠가 되었다는 걸 말이죠. 안 그래도 조만간 누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아버렸네. 내 여자친구 임신했어. 나 이제 아빠 된대. 그래, 그렇구나. 잘됐다. 축하해. 정말? 난 한편으로는 누나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걱정했는데 하긴 지금은 예전이랑 상황이 다르니까
괜찮으려나? 지금 난 취업준비생이 아니잖아. 만약 계속 취직 못해서 빌빌거리고 있다면 누나가 엄청 뭐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어엿한 직장인이고 내 앞가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나 누나랑 매형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두 사람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알바나 뛰면서 허덕이고 있었을 거야. 결혼은 꿈도 못 꾼 채 말이야.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여자친구랑 뱃속의 아기 먹여 살릴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이게 바로 가장의 무게라는 건가? 동생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려고 갔는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은 이제 아빠가 됐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생각하면 이혼은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제가 이혼하게 되면 동생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처럼 꼬투리 잡혀서 쫓겨날지도 모르죠. 이혼하게 되면 동생의 인생은 불행해질 거로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 감옥에서 버티는 게 동생을 위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삼키며 이혼도 함께 삼켰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집안에서 버티기 위해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며 법률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불임이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군요. 불륜을 저질렀거나 배우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등 이런 것이 유책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혼을 요구할 때 얼마든지 거절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쉽게 저를 내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보다 모멸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러나 이내 평온을 되찾았죠.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여자를 만나고 다니라며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면 남편에게서 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별다른 반응을 안 하니까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내연녀와 전화하고 제가 없을 때 집에까지 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이쯤 되니 시모 입에서 독한 년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참고 이겨냈어요. 그렇게 감정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으니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동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터진 듯 했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누나한테 다 털어놔봐. 무슨 일인데? 매형에 관한 이야기야. 네 매형이 왜? 아무래도 매형이 회사 문 닫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뭐? 동생은 준비해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봤는데 그 서류는 다름 아닌 회사 회계 자료였어요. 남편 회사에서 일하면서 종종 남편의 개인 심부름을 맡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서류가 회사 회계에 관련된 서류였답니다. 동생은 황급히 몰래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남겼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회계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알게 된 거죠. 회사의 이중장부, 분식회계를 말이죠. 그때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대요. 회사는 빚만 가득했고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게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하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참지 말고 이혼하라니.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누나가 나 때문에 이혼 포기한 거. 뭐?
그걸 네가 어떻게... 동생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었다니 너무도 놀라웠어요. 사실 동생은 회사에서 남편이 시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시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과 제가 불임으로 가족 노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본인을 만나러 온 날 이혼하겠다는 말을 전화로 온 거 아니었느냐고, 본인이 아빠 된다는 말로 선수치는 바람에 이혼을 삼킨 거 아니냐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이제 본인은 어떤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자신이 있고 본인 앞가림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생의 행복을 바라듯 동생 역시 제 행복을 바란다고요. 그날 동생과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늘 어리게만 봤는데 언제 이렇게 다 컸나. 늠름한 동생의 모습이 참으로 기특했어요. 동생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동생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행복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자의 구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요? 안 그래도 집이 없어서 어디 갔나 싶었어요. 기다리다가 따분해서 커피 좀 내렸는데 좀 드릴까요? 누구죠? 누군데 남의 집에서 주인처럼 커피까지 내리고 있는 거죠? 어머, 저 몰라요?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바보같이 모르고 사는 건지. 그쪽도 참 답 없는 것 같아. 여자로서 촉이란 게 있을 텐데. 남편한테 여자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나 그쪽 남편이랑 만나는 여자잖아요. 알고 있는데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괜히 센 척하고 싶어서. 하긴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몰라. 제 남편 바람 피우는 걸.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남편의 내연녀와 맞닥뜨리는 상상을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만날 필요가 없기도 했고 수도 없이 여자가 바뀌어서 실증나면 알아서 정리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연녀가 이렇게 제 발로 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연녀는 제 집에서 마치 본인이 집주인인 양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단 좀 맞춰주려고 찻잔에 커피를 따른 뒤 소파에 앉았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여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도. 요즘은 그쪽을 만나나 보네요? 뭐, 오빠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꼬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그동안 오빠가 만난 여자 중에서 차원이 다르다고나 할까? 절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건 몇 명을 만났건 상관 안 해요. 날 만난 후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자신 있는 모습 보기 좋네요. 당연하죠. 난 오빠에게 특별한 여자니까. 그래서 그 말하려고 왔어요? 본인이 특별하다는 거 자랑하러? 그럴 리가요. 겸사겸사 한번 와봤어요. 앞으로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될 텐데 미리 와서 익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그쪽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도 전하려고요. 이렇게 사는 거 불행하지 않아요? 사랑도 없이 버틴다고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둘 사이에 애도 없고 깔끔하게 갈라서도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아,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이혼하면 이 집안 안주인 포기해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구겨가면서. 나한테 이혼하라고 말하려고 왔나 보네요. 내가 도장 안 찍는 한 당신은 영원히 내연녀로 남아야 하니까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젊음을 무기로 유부남 꼬셔서 한 자리 꿰차려는 그 마음이 너무 불쌍해요. 뭐라고요? 이 자리 차지하면 마냥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만큼 꽃밭은 아닐 텐데. 당신이니까 꽃밭이 아니었겠죠. 말했잖아요. 오빠한테 난 다르다고. 우리 둘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니다. 셋이라고 해야 맞네. 저 임신했거든요. 당신이 못 가진 오빠 아이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죠. 알았으면 눈치껏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이 임신까지 한마당에 언제까지 이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손주 타령하셨다면서요? 제 임신 소식 들으면 그쪽은 바로 내쳐지고도 남을걸요? 그 전에 본인 발로 걸어나가는 게 덜 쪽팔리지 않겠어요? 진심으로 그쪽을 위해서 하는 충고예요. 돈이 걸린다면 그것도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요.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고 한몫 챙기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혼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약속대로 한몫 제대로만 챙겨준다면 이혼할게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난 내가 한 말은 꼭 지켜요. 뭐야, 뭐 이렇게 쉽게. 뭐 좋네요. 이혼 못 해준다고 발악하면서 버티면 어쩌나 싶었는데 말이 잘 통해서 다행이에요. 돈은 걱정 말아요. 오빠한테 잘 말해서 챙겨줄 테니까. 내연녀는 제 대답을 듣고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이 말에 부들거리면서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난리를 피우겠죠. 저 역시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을 거고요. 그러나 저는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찰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두둑하게 돈까지 챙겨준다니 나쁠 게 없잖아요. 이 여자는 남편이 회사 대표고 잘 사니까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제자리를 꿰찰 수 있으니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람 피워서 만난 남자가 본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불륜남을 이렇게나 믿는다니. 어리석기 그지없죠. 거기다 껍데기뿐인 회사인 줄 모르고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참 웃겼어요. 그래서 제자리 고스란히 내어줄 테니 원하는 조건으로 돈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혼해준다고요.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난다면 가져요. 얼마든지 내줄게요.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줘야 할 거예요.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유책 배우자예요.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증거일 테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죠. 당신의 임신이 내 손에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줘요. 그럼 당장 도장 찍고 물러나 줄게요. 아,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할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고 당신한테도 받아야 할 몫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받는데 돈에 환장한 사람이네요. 하긴 그러니까 여태 오빠 옆에 붙어 있었겠지. 좋아요? 마음대로 해요. 그쪽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줄게요. 상간녀 소송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깟 몇천?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그래요? 그럼 알겠어요. 이혼 조건 정리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할게요. 협의가 잘 되면 바로 도장 찍을 테니 이야기 좀 잘해줘요. 그럼 내가 이혼 기념으로 그쪽한테 선물 하나 크게 할게요. 선물이요? 됐어요, 그런 거. 우리가 서로 선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고마워서 그래요. 그쪽 덕분에 난 챙길 거 챙기고 원만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커피 다 마셨으면 알아서 가세요. 저는 싱긋 웃으며 무덤덤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내연녀는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여자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저를 어이없게 쳐다봤어요. 그러다 이내 기분 좋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곧 본인이 이 집 안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나 봐요. 남편에게 남은 건 빚밖에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받을 거 받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차와 아파트 한 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제법 큰 땅도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돈도 챙겼고요. 남편도 참 답없는 인간이에요. 회사가 그 지경인데 여자한테 미쳐서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고요. 내연녀 임신했다는 말에 시모도 좋다고 협조하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원하는 만큼 챙겨받아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의 이혼했어요. 그리고 내연녀와 남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다 끝난 마당에 뭐하러 찾아갔냐고요? 제가 한 말은 지키려고 갔어요.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챙겨줄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있다가 이때가 기회인 것 같아서 내연녀에게 줄 선물을 챙겨서 갔습니다. 뭐야? 당신 여긴 왜 왔어요? 다 끝난 마당에 결혼식 깽판이라도 치게? 그럴 리가요? 난 그저 순수하게 축하하러 왔을 뿐이에요. 드레스 잘 어울리네요. 결혼 축하해요? 뭐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 한때 그쪽 남편이었던 사람이랑 결혼해요. 내가 당신 남편 빼앗았다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와서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충격 너무 받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사양할게요. 나 미치지 않았고 머리 멀쩡해요. 나한테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정말 둘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 축하하고 있거든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그쪽이 수거해줬는데 어떻게 고맙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뭐, 쓰레기? 사실 남편이랑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 고민했었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할 몫은 다 챙겨야 할 텐데. 행여라도 그러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때 내 눈앞에 그쪽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그쪽 덕분에 받을 거 다 받고 깨끗하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축하도 할 겸 겸사겸사 선물 주러 온 거예요. 내가 그때 한 말 기억해요? 일 잘 마무리되면 선물 주겠다고 한 거. 자, 이거 받아요. 내가 그쪽한테 주는 결혼 선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그냥 순순히 이혼하더라니. 받을 거 다 받았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왜 남의 결혼식에 나타나서 깽판이야? 네가 이런다고 내가 결혼 못할 것 같아? 이미 둘은 끝났고 우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제 등장이 내연녀에게 큰 위협이었나 봅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축하해주러 온 건데. 한껏 날선 채로 고함을 쳐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동생에게 받았던 봉투를 고스란히 내연녀에게 건넸습니다. 내연녀는 이게 뭔가 하고 경계하며 봉투를 살펴봤어요. 뭐야 이게? 봐도 잘 모르겠죠? 하긴 나도 그랬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 같지만 그거 되게 어마어마한 서류예요. 그쪽이 오늘 결혼하는 남자와 관련된 서류거든요. 아씨 무슨 개소리야.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거 뭐야? 빙빙 돌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장부 같은 거예요. 이중장부가 뭔지 알죠? 앞에서는 멀쩡한 것처럼 분칠해놓고 뒤로는 구린 게 한가득 있는 거. 이게 우리 오빠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는 거야? 왜 상관없어요? 네 오빠 회사 회계장부인데. 뭐? 봐도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보여주고 물어봐. 지금 네 오빠 회사 상태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려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회사가 왜? 너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떡하니? 내가 순순히 이혼 도장 찍어줄 때 눈치챘어야지. 더 이상 떨어질 콩고물이 없어서 발 뺀다는 거 몰랐어? 네가 그렇게 좋아 죽는 오빠 앞으로 거지야. 쥐뿔도 없이 빚만 산더미로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오빠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그딴 허접한 말에 속을 것 같아? 그래. 믿고 안 믿고는 네 선택이야. 나중에 후회하고 나 원망하지 마. 난 분명히 너한테 선물 줬어. 난 내가 한 말 지켰으니까
이 선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네가 선택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해. 뒤돌아서 신부 대기실을 나갈 때까지 내연녀는 제게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제 분이 못 이겨 이것저것 집어던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내연녀의 생각처럼 이 결혼을 망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부디 둘이 결혼해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만끽하기를 바라거든요. 결혼식장에서 회계 관련 서류를 준다고 해서 제 말을 믿을 거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심어줄 수 있죠.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결혼하면 그게 곧 지옥문이 열리는 시작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제 예상이 맞아들었죠. 내연녀는 만삭인 몸으로 저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말이 맞았어요. 가진 거라고는 진짜 빚밖에 없더라고요. 사고 친 게 너무 많아서 수습하느라 이것저것 처분하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회사는 진작 넘어갔고요. 어머님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가진 거 다 넘겨주셨는데 그래도 택도 없대요. 이러다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에요. 우리가 많이 믿고 괘씸하시겠죠. 그런데 뱃속에는 무슨 죄예요? 저 만삭이고 곧 있으면 애 태어나요. 그러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요. 사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벌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받은 땅이라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드린 돈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뱃속에 있는 그 애가 무슨 죄겠니? 너 같은 아빠와 엄마를 둔 잘못이지? 난 그날 결혼식장에서 진실을 알려줬어. 지옥문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줬다고. 그런데 결국 난 결혼을 선택했어. 이 모든 게 네가 만든 결과야. 그러니 받아들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난 너희가 내게 준 상처의 대가를 물질로 보상받았을 뿐이야. 그러니 난 너희에게 이런 한 장도 줄 수 없어. 잘못한 건 너희들이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정말 통쾌한 복수이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에 혹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줬어요. 그걸 걷어차버린 건 내연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잘 나가던 삶을 잃고 돈에 허덕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받은 아파트와 땅으로 돈을 불려나갔어요. 참, 동생은 진작 회사를 그만두고 제 도움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본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돌싱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동안 챙기지 못한 저 자신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저를 돌보며 당차게 살아나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